부동산 브리핑입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의 지하화로 서울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고 도로 단절을 해소해 지역 간 양극화 완화와 인근 지역 주거 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도중에 공사비를 올려야 할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검증을 받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자 조정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따로 있는 걸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궁금증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국의 한 교수가 스스로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2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관찰력이 뛰어나서 남들이 잘 못 찾는 곳에서도 뭔가 기회를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검색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새로운 내용을 찾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이런 관찰력, 또 검색력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또 운이 좋기 위해서 그런 2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행운 누려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6번 무료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행운을 찾아주실 2분의 전문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종국토개발 김원주 부장 그리고 이한나 팀장 함께해 주셨어요. 2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2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하기 위해 알짜 정보들 좀 챙겨보고 또 알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살펴보는 시간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저희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또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6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과 살펴볼 주제는 어떤 지역에 개발 호재가 등장하고 나면 그 지역에 좀 미리 내가 투자해봤으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미리미리 선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챙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서울 지역별로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 김원주 부장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부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 되는 곳들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개발이 왜 인기가 많은지와 어느 개발 지역을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은 그 지역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지역도 이제 활기를 띠게 될 거고요. 지가 상승도 이제 동반하게 되는 이런 이제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곳들을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보시면서 왜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을 이제 선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재개발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돈으로도 이제 재개발지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전세를 낀 갭 투자 형태로의 투자도 가능하고요. 이제 초기 재개발부터 이제 후반에 이제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까지도 이제
그 구간마다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동의서를 구하는 이제 동의서 진구 구간이 있는데요. 이런 동의서를 구하고 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기 전까지 이 구간만 해도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은 2018년도 효창동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에 이제 투룸 방 한 10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투룸 가격이 2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 시세를 보면은요. 2023년도 투룸 시세입니다. 7억 5천에서 8억 5천 정도까지 이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역 이제 지형 도면이 나온 상태예요. 아직 조합 설립은 진행되지 않고 구역이 확정되진 않았는데도 이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초기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2018년도 2억 3천일 때는 초기 투자 비용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3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지역도 있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3억대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투자 물건들도 있으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재개발 지역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좀 보면은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시 내에서는 50만 호 공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는 그만한 땅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민간에서 공급을 해줘야만 이 정부 정책을 이제 맞춰 나갈 수 있는 이제 공급을 맞출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웹툰식으로 얘기 쉽게 풀어놨는데요. 낙후 노후된 도심 지역도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으로 이제 민간의 참여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거래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웹툰을 보실 수 있어요. 규제를 합리화하고 절차를 단축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민간에서도 이제 공급을 늘려야지만 이제 그 원하는 주택 공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요즘 많은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역세권 시프트 이제 도시형 정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이렇게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후도 70% 이상이 필요했지만 60% 정도까지 낮췄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기준으로 이제 노후도를 맞춰야 67%의 노후도를 맞춰야지 개발이 진행되는 이런 이제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다음으로도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규제가 완화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 노후도 30년 기준으로는 서울 시내에 이제 이 기준을 만족하는 도시를 이제 만족하는 구역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지역들 때문에 이제 모아타운에서는 20년 기준으로 노후도도 67%에서 57%까지 낮춰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규제 완화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의 이제 전반적인 공통점을 보면은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250% 만약에 250% 용적률이면 500%까지 준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면서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세대에서 200세대 늘어났다면 늘어난 100세대 중에 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 재개발 사업을 이제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는 이유였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강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용산구와 강남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용산은 이제 거점 개발이 시작되는 요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고 강남은 이미 도시가 완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다음 사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군 기지가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지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부터 용산 개발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용산의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궤도에 들어왔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캠프킴, 수송부, 유엔사 이건 다 미군 부대가 나가고 나서 개발이 될 곳들이고, 그리고 서울역에 있는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국제 업무지구 이런 식으로 용산의 모든 지역들 이제 부분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용산은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다음 보여드리면 이제 강남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도시 1970년도부터 이제 강남은 개발이 거의 궤도에 올라와 갖고 이제 계획적으로 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지역들로 많이 보는 곳들인데요. 과거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던 곳들, 단독주택으로 지어졌던 곳들이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곳들인데요. 과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과 지어지지 않는 곳 이렇게 나눠져서 그 중간중간에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지역들도 이제 강남구 내에서는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다 완성되어 있는 곳에 이런 지역들만 완성되면은 이제 강남은 개발이 완성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용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 5군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용산구고요. 용산구를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게 용산공원 개발과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북부 역세권 개발 이 축으로 해갖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용산 내에는 이제 GTX 노선 이렇게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과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용산까지의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이제 GTX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KTX 노선이라든지 이제 서울로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지하철 노선들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적인 호재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용산은 강남처럼 이제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들이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들도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역들이 지정이 됐고, 일부 지역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이제 초기 재개발을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이제 안정적으로 개발이 확정되고 관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영등포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지역도 영등포도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한양, 도성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 3도심을 축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영등포 내에서는 지역 생활 계획권에서도 선안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공업지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육성 및 주민 생활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등포에는 예전에 1차 산업이 이제 활발했을 때는 그런 이제 공장이라든지 공업 지역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는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R&D 사업, 뭐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을 물레동에 있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정비 계획이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요, 공업 부지, 이제 상업용 부지와 그다음 복합 부지, 주거용 부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된 지형 도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에 이제 집창촌이라든지 이제 낙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도 개선을 하면서 도시가 조금 더 이제 한 발 더 좋아지는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역세권 주변에 이런 지역들도 집창촌도 44층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지고, 물레동에는 이제 시대에 맞춰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그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쪽방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가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면은 성수동 지역도 보실 수 있는데요. 성수동의 이런 공업 지역이 이제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많은 지역인데, 영등포에 있는 물레 창자촌 쪽도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이제 유동 인구도 많아질 뿐더러 이 지역 내에서도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많이 있다는 게 영등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역이 개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또 이 지역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전농동은요. 이제 전농동도 영등포와 마찬가지로 청량리역 주변에 이제 십창촌이 있고 그 지역이 많이 낙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사진이에요. 청량리역 주변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뒤에 이제 전농 뉴타운의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2년도, 23년도에는 거의 이제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이제 스카이 L65라는 이제 건물들이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 이제 복합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도 이제 청량리역 주변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청량리나 전농동 쪽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기도 해요. 이런 개발 사업과 주변 이제 정비 사업이 한 번에 진행되는 곳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청량리역은 이제 GTX 노선,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GTX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GTX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B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오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갖고 청량리와 전농동 주변에 개발하는 지역들, 이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이제 새로운 신도시 개념처럼 이제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 부촌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표시되지 않은 지역들도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역 설정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곳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먼저 선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의자양 촉진지구라고 해갖고 2005년도부터 진행을 됐던 그런 지역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 건데요. 이제 구의자양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해서 우편 편집군과 이제 지식정보센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이 다음 사진처럼 이제 다음 조감도처럼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만 명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착공이 들어간 지역들도 있고요. 이제 주변에서 이 개발에 대한 이제 완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동서울 터미널, 지금 강변역이라고 하는 곳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데 이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에서 매입을 했어요. 이제 주상복합 시설이라든지 이제 터미널의 이제 확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신화를 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한 번 더 발표를 했어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구의자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표시한 지역이 이제 한강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도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구역이 지정된 곳들도 있어요. 이 지역은 이제 앞으로 한강에 대한 이제 발전이 더 되고 가치가 높아지면서 더욱 더 집가 상승이 있을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여기 표시된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이 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까지도 이제 개발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로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9호선이 개통되면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미 이제 9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많은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부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가 보통 19억에서 20억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 16억, 17억 정도까지 가격대가 상승하는 이제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이제 그라시움 아파트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덕 비즈밸리라고 해갖고 이미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이제 일부 기업들은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이제 입주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에요. 이제 비즈밸리의 조감도를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제 주민들이 생활 공간 그리고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 이런 지역들이 한 번에 몰려 있는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아직 저층 주거 지역들도 고덕동 내에서는 개발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지역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상당히 이제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 완화를 시키면서 이제 공급을 위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다섯 군데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은 이제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이제 도시화, 이제 구도심에서 이제 신도심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지가 상승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재개발 지역을 볼 때 이제 강남과 같은 곳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발이 앞으로 진행되는 제2의 제3의 강남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선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왜 개발이 많이 예정돼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서부터 또 서울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할 만한 5가지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발 계획을 좀 분석을 도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내가 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거나 또 김원주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분들 좋은 이야기 들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이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을 해야 될지가 가장 이제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본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어느 지역을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상담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선착순 5분한테 이제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연락 주셔갖고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5분만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6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그렇다면 투자해 볼 만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지역에,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지 이하나 팀장과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요. 팀장님 바로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많이 흔들릴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울시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 중에서도 핵심지, 네, 가장 중요한 핵심지로 들어가는 2곳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그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야 큰 자산가들이야 투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여유 자금 2억대나 3억 미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내 자산을 불릴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마포구. 마포구에서도 신공덕동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은 용산구에 가장 인접해 있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리고 지하철로 2정거장만 가면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업무지구, 국제금융업무지구가 2정거장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로 가면은 구도심과의 연결도 10분대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구도심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용산구까지 이렇게 대형 업무지구 3곳이 붙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포구 중에서도 신공덕동은 용산구 효창동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확연하게 지도로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포구 중에서도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하철 노선이 많이 지나가는 핵심 교통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현재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도 보실 텐데요.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많은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공덕역 인근이다. 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마포구 신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효창동 바로 옆에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는데요. 상단부 쪽에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죠. 이게 13년 동안 표류했던 사업이 이제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북부 역세권, 뭐 서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역세권 개발을 권역별로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서울역 같은 경우가 제2의 삼성역으로 거듭날 굉장히 중요한 강북의 어떤 메머드급 그 삼성역으로 거듭날 그런 호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부로는 역시 메머드급 호재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죠. 여기 조감도 보시면은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국제업무지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들어온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국가공원, 우리나라의 국가공원이 들어올 용산민족공원까지 네, 이 굉장한 이슈들이 많은 그런 용산구의 호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신공덕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들이 있는 그곳은 바로 공동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하신 아주 근접해 있는 곳인데요. 이 부분은 효창공원의 바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효창공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인근으로 해서도 이렇게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심히 보는 지역, 이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구획선 자체가 좀 약간 예쁘지 않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고 35층 3,342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이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입지 현황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구획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자리와 초록색으로 표시된 공원이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선 자체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구획을 그었을까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은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계선입니다. 참 재미있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구역 자체가 지금 현재 마포구하고 용산구하고 맞물려 있는 이 주택들이 여러 주택들이 여기에 선에 딱 맞물려 있습니다. 반씩 걸쳐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이 마포구 쪽 이쪽 편 왼쪽 편에 있는 마포구 쪽이 노후 밀집도가 더 심하면서도 아주 소형 주택들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한번 보신다면 지금 저희가 유심히 보는 지역,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 옆으로는 이미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뭐 17억, 18억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저희가 보는 현장들이 이렇게 노후 밀집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들이고요. 바로 여기 경계에 효창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성 사진을 보실 텐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을 위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파트가 여기 포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포진이 되어 있는 그 옆쪽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서 저희가 보는 지역을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봤는데 이곳이 노후 저층 주거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90%가 넘어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저희가 표시된 부분이고 이 경계로 해서는 효창동 재개발 구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이렇게 모아타운이다, 신속통합기획이다 해서 많은 재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만 요건이 충족되면 되고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30년 충족이 돼야 되는데 노후주택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완화시켜줬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57%만 충족이 되면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노후 기준으로 봤을 때 67%만 충족이 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지역들이 지금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67% 정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구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요.
92%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 주택이 없고 거의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진행한다 해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또 어떤 그런 개발에 대한 여지도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30 서울 플랜 생활권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서울시에서 기본 그림을 서울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까 그 미래의 어떤 도시를 예정을 하고 이런 계획안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역을 저희가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동역 인근으로 해서는 굉장히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여기를 업무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안산성까지 들어오면은 여기가 어떻게 마포구의 교통의 중심지 또 업무 중심지로서 역할로 하면서 또 여의도 그리고 종로, 광화문 구도심 그리고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다 배후 수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포에 대한 부가가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노후주택에 대해서 투자 가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도 보시면은 소규모 정비 사업 등으로 해서 정비 개량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져 있죠. 이거는 결국은 앞으로 노후주택 자체가 있는 그런 구역들도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노후주택이 있는 곳은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지만 부가가치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의 어떤 아파트 시세들을 보시면은요. 거의 17억, 18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는 재개발 지역 인근으로 해서는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구역도 조금 전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뭐 10평 정도 되는 것들도 8억 5천에서 뭐 10평 조금 넘는 건 9억까지 25년 이상 된 빌라들 가격입니다. 25년이 지난 빌라들 가격들이 뭐 방 두 개 있는 그런 빌라들이 현재 8억 5천 9억에 그리고 조금 평형이 좀 큰 거는 뭐 10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90% 이상 된 지역이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92%나 차지하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 거의 없는 단독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인근의 아파트들 개발된 아파트들 가격들은 뭐 18억대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투자 가치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용산 효창동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포구 신공덕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용산의 어떤 국제업무지구랄까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랄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보는 행정구역만 마포구지 결국은 용산의 수혜를 가장 빨리 볼 수 있고 그 여파를 볼 수 있는 투자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신공덕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 주택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투자금이 현재 2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쯤 발빠르게 움직여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화면에 나가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내가 투자 자금이 넉넉하다 하면 용산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좀 적은 투자 금액으로 내가 극대화하는 수익률을 좀 올려보고 싶다 하신다면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근접 지역 개발지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신공덕동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이한나 팀장과 직접 만나서도 조금 자세한 계획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대면 상담 준비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에 나가는 그 전화번호 보시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5분에 한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은성 대표님 그리고 김원주 부장 그리고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선착순 5분 1대1 대면 상담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 걸려온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고민 상담하는 시간도 이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쪽에서 이제 다가구 주택 소유 중인데 네, 여기가 이제 역세권 재개발한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매도하고서 다른 곳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 언제쯤 매도해야 되고 또 이제 매도 시기가 제일 궁금해가지고 좀 전화 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사당동에 남성역 근처에 다가구 주택을 그러면 이제 통건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네, 거주 중이고요. 네,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좀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남성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근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과연 언제쯤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하는 건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남성역 이쪽이 2번 출구 근처라고 하셨죠? 네, 2번 출구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쪽이 재개발 사업이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역세권 재개발한다고 네네. 작년 2월 달에 이제 착공 제한 3년 들어갔고 네네. 지형도면 고시까지 됐거든요. 제가 이쪽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갖고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구역이 좀 조그맣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구역이 좀 작아요. 그 지역 안에 지금 2번 출구 바로 앞이라고 하면 1차 역세권 개발로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동산에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나요? 한 5천에서 6천 정도 평당 가격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태고. 네네. 지금 현재 이쪽이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고서 이제 착공 제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서 네. 제가 봤을 땐 매도 시점을 잡는 거는요. 네. 구역이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이 주변에 이제 1차 역세권 개발이 진행하고 있는데 주변으로 이제 좀 확장돼서 2차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다른 재개발 사업이 들어와서 확장된 다음 구역이 확정된 다음 매각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동의서를 모으고 지형 도면이 나왔다는 건 완전 초기 재개발 상태인데요. 네. 초기 재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적극 추천드리는 이제 투자처이기도 해요. 이제 투자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확정된 다음 움직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구역이 넓혀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있는 곳이 1구역인데 네. 뒤쪽에 2구역까지 이거 합쳐져서 또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구역 지정이 넓혀져서 다시 되면은 네네. 또 착공 제한이 되고 또 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물론 지금 구역 지정이 되고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도 결국은 그 조합에서 어느 정도 동의율이 얼만큼 나오느냐 그 조합의 추진력에 대해서 이제 속도가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뭐 구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더 느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성역 여기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이 지역이요.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거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19억, 20억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가격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규모가 더 작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좀 단지가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구역 지정이 좀 된 다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나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네. 뭐 평당 5천에서 6천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매각하실 생각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 내가 원하는 호가 이상으로 왔을 때 매각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기다림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에 안 그래도 네네. 저희 그 구역 옆에 왼쪽 위쪽이랑 네네. 또 하단부랑 다 지역주택조합이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쪽 그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아래쪽에도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는 걸로 저도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네. 네네. 두 군데가 다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은근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네. 되는지. 우선은요. 전략을 이렇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아니면 구역이 확장이 된 이후에 매각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네네. 그래도 이 지역이 좀 너무 장기화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은 네. 지역을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 투자 목적으로 좀 상급지로 갈아탄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용산이나 강남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네,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저는 뭐 용산 강남 추천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네네. 저는 그래도 좀 강남이 더 끌려가지고 강남 쪽이요? 예, 네네. 저는 그래도 강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반포 쪽에 저층주거지랑 네. 역삼동 쪽을 한번 돌아다녀 보긴 했어요. 근데 네. 이쪽은 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봤던 아무것도 네. 좀 무지해가지고 네. 돌아다녀 봤는데 잘 몰라서 혹시 어느 쪽이 좀 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 물론 이 지금 주택을 매각하고 움직이실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상담을 좀 짧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일단 강남 쪽에서 투자 많이 하는 곳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포 쪽, 논현역 주변의 반포 쪽이라든지, 그다음 역삼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개포동 쪽, 그리고 그 대청마을, 그다음 개포동 구마을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좀 많이 보고 계세요. 저층주거 지역이 몇 군데 남지 않아 가지고요. 아, 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매각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강남 쪽으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매각하신 금액만큼 이 정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상급지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지가 상승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요. 강남 지역과 이제 강남 외 지역은 이제 지가 상승 그 폭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만큼 투자금도 많이 높은 이유기도 하고요. 매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강남 쪽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개포동 구마을이나 이쪽 일원동 쪽 이쪽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구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지가 상승이 훨씬 많이 일어날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 개포동 구마을이 네네. 그 개포 주공 그 단지들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개포주공 아. 1단지부터 2단지, 3단지, 그 1, 2단지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쪽을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요. 네. 하다가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뭐 상담 전화 주셔갖고 안내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안내는 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갈아타기 해볼 만한 지역으로 일러드렸는데 아직 임장활동 해보지 않았던 지역인 것 같아요. 가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계획 세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저희 늘 열어두고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앞서서 2023년 주목해봐야 할 지역에 대해서 신공덕동을 좀 분석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더 용산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요즘 투자처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용산 지역일 텐데 과연 용산에서는 지금 어디에 좀 접근해 보면 괜찮을지 다시 한번 이한나 팀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도움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산이죠.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용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호재 자체가 매머드급 호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용산구 자체의 호재들은 뭐 일반 호재와 다르게 매머드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 뭐 큰 돈이 아닌 2억대에서 3억 정도의 작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분주하게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릴 수 있는 동네가 동호암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용산구의 동호암동인데요. 한번 용산구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 조건 자체가 용산구는 서울의 가장 중심지죠. 지금 슬로건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용산구가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세계의 중심.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세계의 중심인 용산구. 그리고 지금 용트림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인데요. 용산구 자체는 구릉지로 형성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남산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릉지다 보니까 고지대가 많죠.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어떤 고도 제한에 걸리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라는 단점이지만 그 외국의 사례들 보더라도 이렇게 집값이 굉장히 고가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자체는 미래 가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입지 자체가 고지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 핵심지 한강을 끼고 있는 구릉지 형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엄청 크게 났었죠. 폭우 피해가. 그런데도 용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
보실 수 있겠고요. 2030 서울 플랜 3도심 7광역 중심지의 핵심 지역이 용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변 일대 이렇게 수변을 끼고 있는 일대가 땅값과 건물값이 강남을 뛰어넘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검토해 보실 부분이고요. 2030 서울 플랜 중심지 계획을 보시면 용산 이렇게 삼각축의 중심입니다. 한양 도성 구도심지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또 그런 발표를 했죠. 그리고 강남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강남 그 중심에 용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산은 국제 업무, 마이스 거점으로 용산과 잠실을 활성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용산 일대 개발 사업 현황들을 보시면은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주변으로 해서 상부에 캠프킨 부지 복합 개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용산 정비창 부지, 네, 대형 호재죠. 랜드마크격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국제 업무지구가 있고요. 유엔사 부지, 수성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고급 주택단지들로 들어오면서 복합 개발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서 올해 상반기부터 오피스텔부터 분양 예정에 있는 고급 주거지로 형성될 지역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한남구역 같은 경우에는 2구역에서 5구역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예전부터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촌동 이쪽 부분이 보면 재건축 리모델링 한 10곳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제2의 삼성역으로 거듭날 그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13년 동안 표류했던 사업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북부 역세권, 서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해서 이렇게 역세권별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건설 컨소시엄에서 북부 역세권은 수주를 맡았고요. 뭐 대부분 토지가 코레일, 국공유지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빠른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서 첨단, 최첨단 미래 어떤 그런 기술들을 도입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역 그 조감도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강북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5개 동으로 형성이 되고요. 뭐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27년 완공될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후암동의 위치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남산을 끼고 있으면서 용산공원을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후암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녹지축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역부터 경부선이 지나가는 지역을 전부 지하로 묻는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을 발표를 해서 여기를 경부선을 지하로 묻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서울역부터 용산역 구간까지가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모든 노선들이 지하로 묻히게 됩니다. 지하 통합 역사가 조성이 되면은 기존에 환승했던 그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또 단축을 하죠. 3분 이내로 환승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근데 후암동을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주변이 전부 녹지축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경부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용산공원이 개발이 되면 후암동에서 바로 도보로 용산공원을 이용하면서 남산의 그 아름다운 남산 자락의 바로 밑에 있는 이 동네가 후암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높게 볼 게 랜드마크 사업이 개정되어 있는 정비창 부지 사업 들 수 있겠고요.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시면 공시가 현황을 보시면은 공시가가 2, 3, 4위가 용산이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로 용산에 대한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후암동 같은 경우에 서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1억대가 형성이 되는데 동후암동 저희가 보는 3구역 같은 경우에 앞으로 2억대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자체는 이 동후암동 3구역에 지금 빠르게 여기 신속통합에서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지만 지금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보는 지역들이 지금 동후암동입니다. 2억대에서 3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억이라는 돈이 매우 큰 돈이긴 하지만 또 용산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좀 소액 투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받고 있는 용산 지역에 2억이라는 금액으로 소액 투자해볼 수 있는 지역 동호암동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6번 연락 주시거나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